미국 방산의 결함, 그리고 갑질이 한국의 엄중한 현 상황에서도 계속 이어지자 충격을 받은 한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우선 최근 미국 전투기에 잇따른 치명적 문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한국군 당국은 미국 전투기 전 기종 비행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군 당국 관계자는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철저한 점검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고, 특히 사고 기종인 미국의 F-5 전투기는 그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절대적으로 비행을 중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통상 한국군은 공군기 추락 사고가 나면 해당 기종 비행만 중단시켜왔는데요. 공군이 대북 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초계 비행 등을 제외한 보유 항공기 전체에 대해 비행을 중단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한국은 현 상황에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노한 한국 내에서 어떠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고 미국의 반응은 어떤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일련의 사태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미 전투기의 초유의 중대 결함이 잇따라 나타난 상황에서도 미국 측이 갑질을 시전했다는 것입니다. F-35의 복잡한 항전 장비가 모조리 셧다운되고 국가의 중요 자산인 조종사의 목숨이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바로 조사단을 보낼 수 없다고 통보하는 등 석연치 않은 반응을 보인 것이죠. 이에 한국 내에서는 더 이상 미국의 갑질에 시달리지 말아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한국군 당국도 국산 전투기로 미국 전투기를 대체하겠다는 심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물론 당장은 국외산 전투기 의존을 피해갈 수는 없겠지만 한국 정부는 Ki-21을 기반으로 5세대 전투기와 6세대 전투기를 조속히 개발하겠다고 선포한 만큼 그 의지를 드러낸 것이죠. 실제로 KF-21이 5세대 전투기로 빠르게 진화할 것을 염두에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복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KF-21이 블록일부터 내부 무장창을 준비해 놓은 특성을 언급하며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고지어 펼치게 될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건축업자가 아무리 일단 1층만 올릴게요라고 말을 해도 지하 100m 기반 공사를 해놓은 걸 보면 결국 고층 빌딩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분주한 움직임에 미국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의 방산업체가 한국의 신뢰를 잃은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흥 방산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한국이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다방면으로 독립전력 확립을 가속화한다면 미국 국익에 큰 손실이 간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 방산업체의 독보적 큰 손임과 동시에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어드밴테이지를 가져다주는 국가이기 때문이죠. 한국은 대한제국 시절부터 스스로 판단하여 쓸만하다고 생각되면 미국 장비를 가리지 않고 덥석덥석 집어사갔으며, 게다가 적군과 여전히 대치 중이라 도입 규모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구매하는 장비들 하나하나가 최신형이거나 준 최신형급이다 보니 미국 입장에서는 VIP 고객입니다. 또한 한국은 무기에 민감한 나라로 유명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판정을 마치고 무기를 수입하면 다른 중소국가들도 한국이 뭘 샀다고 하면 호기심을 보이고 그에 따라 추가 수출의 여지까지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싱가포르 공군이 라파를 떨어뜨리고 F-15SG를 선정한 건 한국군이 F-15K를 도입했다는 사실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국이 F-35를 수출하기에 아주 좋은 고객은 한국입니다. 왜냐하면 제5공화국 시절 도입하였던 KF-52F 약 180대가 KF-X 양산 예상 시점인 2020년대부터 대거 퇴역하기 시작하고, 또한 2040년대 이후로 퇴역하기 시작할 F-16과 KF-16의 수량도 약 170여 대이니 미국 측은 1대2 대체는 무리더라도 최소한 현재 전투기 대수를 유지할 350기 이상의 대체 수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미 F-35로 결정된 3차 FX 사업으로 구입할 기체는 최대 60대인데 FX 사업이 F-4의 대체 목적이므로 만약이라도 KF-X 사업 부재 시 위에 언급한 F-5 교체 수요로 180여 기가 추가되고 뒤이을 F-16 계열의 교체 수요를 더하면 이론상 360여 기 이상을 팔아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니 미국은 한국의 목을 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갑질하는 이유가 이러한 점 때문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자기들이 기껏 고생해서 개발해 놓은 제품이 있고 많은 수요가 예상될 시장에서 갑자기 동맹국인 한국이 경쟁 제품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나선 것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막대한 개발 비용이 들어간 F-35를 많이 수출하길 원하는데 한국이 자신들의 수출길까지 막아버릴지도 모르는 상황이 오니 온건한 협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갑질은 선을 넘었고
한국이 분노하는 사태를 야기시켰습니다. 최근 서두에 언급한 것 말고도 미국 갑질과 관련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2022년부터 시작되는 F-35A 후속 군수 사업에서 미국에 지원하는 비용은 총 8,200억 원가량인데요. 미 국방부 안보협력국은 한국의 요구로 F-35A 관련 장비에 대한 후속 지원과 서비스 판매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 F-35A 후속 군수 지원은 엔진 무기에 대한 후속 지원과 서비스, 출판 기술 문건, 지원 장비, 여분 수리용 부품, 수리 후 반송, 시험 장비, 소프트웨어 전달과 지원, 인력 훈련 장비 등이고 미 정부와 계약 업체들의 군수 지원이어서 국방부가 F-35A 도입 협상에서 의뢰 처지가 아니었더라면 얼마든지 절충교역을 통해 따낼 수 있었던 사안들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F-15K는 절충교역으로 엔진, 무장, 부품, 각종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설계 등을, F-15SE도 부품 제작, 군수 지원, 엔진 지원 등을 따냈기 때문이죠. 또한 2022년부터 시작되는 F-35A의 성능 개량 비용은 3,700억 원에 달하는데요. 그런데 F-35의 성능 개량은 미국의 요구에 따라 진행되는 것입니다. 방사청은 F-35A의 성능 개량은 F-35A의 모든 운용국에게 일원화된 형상 적용을 요구하는 F-35A 개발 프로그램에 따른 것으로 한국 자체의 성능 개량 요구는 없다고 밝혔죠. 즉, F-35A의 성능 개량은 2020년 미국의 통보에 따른 것이며 2020년 중후반에 공대함 미사일 등 4가지 무장 관련 장비를 추가 장착하고 항공전자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으로 이번에 성능 개량을 하지 않으면 2차, 3차 개량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한국 공군과 방사청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하는 것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미국은 향후 KF-21 수출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쏟아졌는데요. 애초부터 KAI와 협력하는 록히드 마틴은 미국 기업이기에 미국은 지속적으로 KF-X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컸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록히드 마틴사는 KF-X의 핵심 기술의 이전을 거부했기 때문에 참가국은 아닙니다. 다만 KF-X에 탑재되는 엔진인 F-414 엔진은 미국산이므로 이것을 통해 KF-X의 수출에서 부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최근 본격적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국산 전투기 엔진을 개발해 박차를 가하고 있듯 한국은 미국의 갑질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방산 강국으로 나아갈 것임을 선포했으며 그 전망 또한 밝습니다. 이에 미국 내에서는 과거 F-15K 추락 사건 때처럼 한국의 전투기를 공짜로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더 이상 미국 중심으로 무기를 개발해서는 안 된다는 미국 내의 자성론을 바탕으로 한국의 6세대 전투기 개발을 도울 것이라는 등 한국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오랜 동맹 관계인 만큼 양국이 생산적인 협력을 할 것을 기대하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